뭐하고 직결됩니까? 제품의 품질과 직결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익을 많은 회사를 하더라도 비용 절감 이야기 나오면 결국은 사람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A4 용지는 죄가 없지만 A4 용지 나오고, 그 다음에 탕비실에 커피가 원두가 사라지고 맥심으로 바뀌고, 이런 요소가 어때요? 건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만만한 사람 이야기, 그 A4 용지 이야기, 커피 이야기, 전기 끄고 뭐 이런 거예요. 목표 수익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회사가 올해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가져가겠다, 그 정도는 나와야 직원들 성과급도 주고 내년도에 직원들 연봉 인상도 좀 해주고 투자 뭐 기계도 좀 사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IPO, 기업 상장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코넥스 상장 같은 경우에는요, 연매출 기준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 언저리가 되면 코넥스 상장에 관련돼서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수익 달성, 판관비, 비용 개념,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출, 매출 원가, 판관비, 판관비의 3대 요소,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요거를 보시고 익숙하셔야 돼요. 행복 국수가 있어요. 식당입니다, 식당입니다. 매출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0% 나오네요. 영업이익 14%예요. 행복국수 만들어가지고 영업이익 14% 너무너무나 열심히 했고 좋아요.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익구조를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어요. 다른 가맹점주들도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들도 돈 많이 번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 수익을 매출액의 20%로 올렸어요. 목표 수익을 매출액의 20%로 올렸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그랬더니 매출액은 5천만 원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 올리면 올라가지만 5천만 원 나온다 하더라도 20%가 영업이익 나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출 원가를 30%에서 28%로 줄이는 안을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400만 원만 해도 되겠네. 판관비를 200만 원 정도 좀 절감해야겠네. 가능하다. 임대료는 900만 원 선으로 좀 잡고, 인건비는 700만 원 선으로 약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임대료와 인건비에서 이 두 항목을 약간씩만 줄이니까 기타 비용은 줄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5천만 원 국수 팔아서 1,000만 원 영업이익 남길 수 있는 구조 정도 돼야 프랜차이즈 합시다,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노하우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인건비, 매출원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목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경영자가 들어가서 국수 삶고 임대료 협상하고, 그 다음에 관리 비용들, 배달의 민족, 뭐 깃발 꽂는 거 깃발 좀 덜 꽂고 뭐 이런 것들로 이익을 내려고 노력할 방향성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 용품점의 목표 수익 잡는 방식, 소매점 프랜차이즈의 목표 수익을 잡는 방식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인건비하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4개 항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 있어요. 근데 매출 원가를 줄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항목이 높으니까, 비율이 높으니까, 아까 성심당 보셨겠지만은 성심당이 매출 원가가 54% 나온단 말이죠. 54%나 돼요. 돈으로 환산하니까 막 16억 나와요. 조금만 줄여도 뭐 임대료 낼 수 있겠네, 그렇게 하지만 매출 원가는 뭐하고 직결됩니까? 제품의 품질과 직결돼 버린단 말이죠. 소보루빵에 팥이 좀 빠져, 붕어빵에 팥이 빠지고, 새우깡에 새우가 빠져 막. 그러면은 소비자들과 직결된단 말이에요. 매출을 일으켜주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덩어리가 크지만 매출 원가에 줄이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율이 높지 않은 임대료, 인건비, 기타 판관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익을 많은 회사를 하더라도 비용 절감 이야기 나오면 결국은 사람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A4 용지는 죄가 없지만 A4 용지 나오고, 그 다음에 탕비실에 커피가 원두가 사라지고 맥심으로 바뀌고, 이런 요소가 어때요? 매출 원가를 건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만만한 사람 이야기, 그 A4 용지 이야기, 커피 이야기, 전기 끄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스피릿에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경영자라면 제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 회사가 변동비 중심의 사업 구조인지 고정비 중심의 사업 구조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제가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제이조업은 매출 원가가, 제이조업 기준 매출 원가가 50%가 넘는 제조업이다. 50%가 넘는 제조업이다. 그러면 변동비 중심의 제조업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매출 원가가 40% 나오고 30% 나온다. 그러면은 장치산업이에요. 장치산업. 이미 장치가 다 반영되고 부동산도 다 반영돼가지고 변동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일부 할인해도 공장이 노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나아요. 이게 변동비 중심의 제조업이냐 고정비 중심의 제조업이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통업을 본다 하더라도 유통업은 대표적으로 변동비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그 매입 원가, 매출 대비 매입 원가, 그러니까 부가세를 별로 안 내시죠. 매출 부가세 다 모아봤자 매입 부가세 모으면 낼 세금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게 뭐예요? 변동비 중심이에요. 내가 뭔가 팔려면 매입해야 될 게 엄청 많아. 이게 변동비 중심의 유통입니다. 유통은요, 70%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70%가 넘어가면 변동비 중심의 유통업이고요. 유통업인데 70%가 안 돼. 내가 독점이 많아. 나밖에 안 팔아. 그러면은 고정비 중심의 유통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 저 같은 컨설팅업, 콘텐츠업, 그 다음에 광고, 교육,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트들은 고정비가 굉장히 낮겠죠. 몇 %일까요? 제 직관으로는 30%입니다. 고정비가 30%, 제조 원가 말고 판관비가 30% 정도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강사님들은 제조 원가입니다. 근데 데스크에서 어서 오세요 손님 하는 사람은 판매비예요. 그거 나눠서 봐야 돼요. 나눠서 봤을 때에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이죠. 주로 지식 서비스업은 30%. 그걸 기준으로 변동비 중심이냐 고정비 중심이냐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은 지식 서비스업 30%, 제조업 한 50%, 50% 정도, 유통업 70% 정도,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딱 보니까 어디가 높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